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분포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T분포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하고 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를 생각을 해보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표준화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x바의 분포를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되면 x바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요. 자, 이러한 이제 표준화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추론을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시그마 대신에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대신에 이제 쓰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자,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포가 정확하게 자유도가 n-1인 t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인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이 정말 그럴듯한지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한 후에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계산을 해보고 즉 시그마가 아니라 s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고 그 녀석의 그 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다음에 그것이 t분포와 유사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t분포를 조금 더 그 이론적인 근거를 생각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와 자유도가 r인 카이제 분포를 따르는 u를 생각을 하고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자의 g, 분모의 루트 u 나누기 r을 생각을 하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t분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임의 표본을 추출하고 그것으로부터 표본 평균 x바를 계산을 하면 이 x바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려는데 이때 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제곱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자는 x바를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분자의 분포가 분자만 보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으므로 자유도 여기서 n-1이니까 이 녀석을 n-1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택한 것이 여기 분모에 있는 시그마 분의 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그마를 캔슬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 즉 이 확률 변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다 라는 것이 이론적인 얘기였는데 그것이 그럴듯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3,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크기가 스몰 n이 30인 표본을 추출을 해서 x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표본을 이제 10,000번 추출을 해서 x바를 이제 10,000번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녀석의 이론적인 분포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균이 3,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30분의 4의 제곱인 정규 분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해보니까 XY 분포가 실제로 이러한 정규 분포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것이 아니라 이제 표준화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즉 여기서는 4가 되겠죠. 표준화를 하고 나서 이러한 값들이 이제 우리가 10,000번 이런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표준화한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값도 모두 10,000번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10,000개의 값을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이론적인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표준 정규 분포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같이 그림을 그려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개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확률 변수의 값이 모두 10,000개가 계산이 될 텐데, 그 10,000개의 값을 히스토그램 형태로 이제 나타내 본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이론적인 분포는 자유도가 n-1, 즉 자유도가 29인 T분포가 된다는 것이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그럴듯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유도가 29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자유도가 29인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선 파란색으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봤고요. 빨간색으로 자유도가 29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두 개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 히스토그램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히스토그램이 파란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빨간색 T분포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유도가 29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파란색과 빨간색이 거의 유사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히스토그램만을 봐서는 어떤 것에 더 가깝다라고 딱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T분포가 정규 분포랑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30으로 했는데 이번엔 7로 바꿔본 것인데요. 7로 바꿨을 때 일단 X바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준화를 한 히스토그램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을 때는 표준 정규 분포랑 달라지는지, 그래서 T분포라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다음과 같이 이러한 S를 사용해서 확률 변수를 계산을 하고 확률 변수의 값을 모두 이제 10,000번을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의 이제 히스토그램을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랑 일단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파란색을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자, 보는 것처럼 히스토그램하고 확률 밀도 함수하고 좀 차이가 좀 생겨 보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자, 그래서 이번에는 T분포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7이므로 자유도가 6인 T분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앞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물론
만 개를 추출을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정확한 분포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자유도가 6인 T분포하고 히스토그램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즉 자유도가 6인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하고는 크게 차이가 날 텐데요. 자, 이와 같이 시그마가 아니라 S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하고는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분포는 이론적으로 T분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빨간색 자유도가 6인 T분포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R을 사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한 것과 같이 R롬을 사용을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3, 4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번 뽑을 때 표본의 크기를 스몰 n으로 할 텐데 일단은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할 텐데 반복하는 횟수를 trials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만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rlo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을 이제 일단 먼저 할 텐데요. 자,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위에서 정한 대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표본의 크기를 스몰 n으로 하겠지만 그러한 일을 trials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개수를 이제 곱한 개수만큼 한꺼번에 추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라는 변수에 기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벡터 형태의 데이터가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각각의 여기서 이제 30개씩이죠. 30개씩 하나하나의 표본들마다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하는 일들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즉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컬럼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 n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행의 개수는 반복하는 횟수 trials랑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행렬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별로 평균을 계산을 하면 모두 10,000개의 표본 평균이 구해질 텐데요. 그것을 x바라는 변수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생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x바 자체가 어떤 분포가 되는지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자, 이번에는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계산을 하고 그러한 것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X바 자체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것이니까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에 X바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될 텐데요. 이때 계급을 우리가 좀 조정하기 위해서 X라는 변수를 위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X바의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 조금 작고 큰 범위까지 계급으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0.1 간격으로 값을 생성을 해서 그 값들을 x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계급의 끝점으로 사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의 분포는 이론적으로 정규분포일 텐데요. 그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d노음을 쓰는데, 평균은 미우랑 동일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때 그 x축의 범위는 앞에 있는 x랑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x2로 새로 만들었는데요. 조금 더 촘촘하게 한 0.01 간격으로 x 값들을 생성을 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이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것과 유사하게 히스토그램이나 파란색 확률 밀도 함수나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자, 두 번째,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표준화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x바라는 이 변수에 10,000개의 그 표본 평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다음과 같이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뮤, 시그마, 루트 n이라고 하는 값들은 하나의 값이지만 x바에는 값이 여러 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죠. 즉 10,000개의 값이 있는 벡터입니다. 자, 이러한 벡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x바에 포함되어 있는 10,000개의 값 하나하나들마다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는 벡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만 이제 실행을 해보면, x바를 잠깐 보면 x바는 값이 굉장히 많이 있죠. 10,000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g를 계산해 보면 g라는 것도 x바를 구성하는 각각의 값으로부터 g가 하나씩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0,000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g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표준화된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값일 텐데요. 자, 이 녀석의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 계급 구간을 g 브레이크라고 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한 g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포함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계급 구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일 테니까 표준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보기 위해서 d노음을 쓸 텐데요. 이때 수평축에 해당하는 값은 g2 값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g2는 좀 더 촘촘하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준화한 확률 변수의 히스토그램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시그마 대신 s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계산을 할 때 apply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자, 지금은 각각의 표본별로, 각각의 행별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행렬 형태가 되죠. 각각의 행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이니까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인 sd를 미인 대신에, 위에서는 이제 미인이었는데 이것을 sd로 바꿨습니다. 자, 그것을 s라는 변수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s에는 10,000개의 표준 편차가 기록이 될 텐데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 여기서 s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값이 10,000개가 있으니까 10,000개의 값 하나하나들마다 이러한 값을 계산하고 그러한 값 10,000개를 t에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를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t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계급 구간을 t 브레이크라고 정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하나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하고도 비교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자유도가 n-1인 t 분포하고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dnom, dt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om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자, dt는 뒤에 자유도를 이제 적게 되는데, 자유도가 n-1인 t 분포의 density function, 즉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이때 수평축은 G2를 이용을 할 텐데요. G2는 조금 더 촘촘하게 0.1 간격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자, 파란색이 표준 정규 분포고요, 빨간색이 t 분포인데 히스토그램과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30일 때는 이제 뭐 거의 t 분포나 표준 정규 분포나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자, 스몰 n을 조금 작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n을 30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값을 7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은 데이터 생성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x바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정규 분포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자, 마지막으로 시그마가 아니라 s를 사용을 해서 표준화 일종의 했을 때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빨간색과 좀 더 가깝죠? 즉 t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위에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여기서 한 번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보고 싶다면 여기서 데이터를 또 한 번 생성을 하고요. 네, 잠시만요. 네. Ctrl Alt T를 눌러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바뀐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히스토그램이 약간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비교해보면 앞뒤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물론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뭐 변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 T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사실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옮겨가서 이번에는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가 어떨 때 등장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이때도 카이제곱 분포도 모집 단위 정규 분포일 때 생각을 한 것인데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인 그런 모집 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표본 분산 S제곱을 생각을 하고 S제곱에 n-1을 곱하고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이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면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다 라고 우리가 이론적인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그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분산 S제곱을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변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변수값의 확률 및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 근사적인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정말 카이제곱 분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 변수의 히스토그램과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 3, 표준 편차가 2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7인 표본을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이 표본으로부터 표본 분산 S제곱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이러한 값들을 여러 개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7인 표본을 추출하는 일을 10,000번 반복을 하고, 각각의 그 반복하는 경우들마다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모두 10,000개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10,000개의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이론적인 분포가 자유도가 지금 n이 7인 경우이므로 자유도가 6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얘기였는데, 그 이론이 정말 맞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히스토그램과 자유도가 6인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자유도가 6인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것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실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제로 RStudi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하도록 하고요. 표본의 크기를 7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한 횟수를 트라이얼즈로 만으로 정했습니다. 자, 일단 모집단,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r롬을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뮤와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small n 곱하기 trials 개수만큼, 곱한 개수만큼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직사각형, 행렬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n row, n 컬이라는 걸 생략을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데이터를 제외한 첫 번째 것이 트라이얼즈인데, 이 값을 이제 행의 개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열의 개수가 이제 그 다음 값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의 분산을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SD를 사용을 해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각각의 행별로 크기가 7인 각각의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S제곱에 n-1을 곱하고 그것을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준 값인데요. 이러한 결과를 chi-square라는 이름의 변수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chi-square도 10,000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S가 10,000개의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것으로부터 구한 이 값도 10,000개가 됩니다. 자, 이 chi-square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자, 이 녀석의 이제 계급 범위를 이제 계급 구간을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x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0부터 chi-square라고 계산된 이 값들의 최대값을 포함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x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계급 구간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자유도가 6인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자,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함수는 d chi-square가 되는데, 이때 자유도는 두 번째 값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때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의 x좌표의 값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x2라는 변수를 이제 만들어서 x2라는 변수에 대해서 chi-square 함수의 chi-square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라인즈를 사용해서.
자, 이때도 한 0.1 간격으로 값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물론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일을 해보면, 자, 이것은 이제 랜덤하게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이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죠? 또 반복해보면 표본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히스토그램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여전히 파란색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제곱의 분포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12장에서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추론 방법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가 T분포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그 두 모집단이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두 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그 T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이때 그 두 모집단의 표본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그 동일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모집단의 평균 μ1, μ2는 물론 달라도 되는데요. 자, 분산은 이제 동일한 그런 모집단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단에서 n1인 크기가 n1인 그런 표본을 추출을 하고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을 해서 x바 마이너스 y바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종의 표준화를 하는 변수를 생각을 했었죠. 이때 SP는 시그마 제곱이 이제 동일한 분산이었는데요. SP라고 하는 것은 혹은 SP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통된 분산에 대해서 x들 그리고 y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표본으로부터 같이 추정하는 공통 분산에 대한 합동 추정량이었습니다. 그래서 SP 제곱을 계산하는 방식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 SP 제곱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분의 n1 마이너스 1의 s1의 제곱. s1의 제곱은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을 의미하겠습니다. s2 제곱은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합동 추정량을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추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얘기가 정말 그럴듯한지를 한번 확인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평균은 3, 4로 좀 다르지만 표준 편차는 3으로 동일한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요. 각각으로부터 표본의 크기가 10, 12인 표본을 선택을 하고 다음 확률 변수의 값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의 이제 분포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값들을 여러 개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의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조금 많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만 번 정도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복해서 100만 개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그것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 이제 이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그려진 것인데요. 자, 그것의 이론적인 분포가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서는 20이 되겠죠. 자유도가 20인 t분포가 된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얘기였는데요.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유도가 20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면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이제 중간에 있는 가운데 점들을 연결을 이제 한 것입니다. 즉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곡선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겹쳐가지고 여기만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다른 데서는 뭐 거의 구분이 안 되죠. 그렇다는 뜻은 이론적인 그 t 분포가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한번 그림을 R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mu1, mu2는 평균을 3, 4로 지정을 했고요. 시그마1, 시그마2는 동일하게 3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는 100만 번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표본의 크기는 10, 12로 정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이 있고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표본을 하나씩 추출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1 곱하기 트라이얼즈만큼 mu1, 시그마 1을 평균 표준 편차로 하는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 r롬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행렬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를 쓰는데 행의 개수는 트라이얼즈랑 동일할 것이고요. 컬럼의 개수는 n1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행렬 형태로 바꾼 것을 이제 y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이제 표본을 생각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표본별로 x바 표본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각각의 행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apply를 적용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균을 계산할 때는 mea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SD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 S1에 여기서는 이제 100만 개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비슷하게 y바 S2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y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통 분산에 대한 합동 추정량을 생각을 해보면 n1-1 곱하기 s1의 제곱 더하기 n2-1 곱하기 s2의 제곱 전체를 n1 더하기 n2-2로 나눗셈을 한 값이죠. 자, 이 값을 sp2라고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분모는 x바 마이너스 y바 빼기 mu1 마이너스 mu2를 자, 분모는 sp2의 이제 스퀘어 루트를 택하고요. 그 다음에 n1분의 1, n2분의 1 더한 것에 다시 또 스퀘어 루트를 택한 것을 로 이제 나눗셈을 이제 한 결과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t도 지금 100만 개의 값이 만들어진 것이죠. 즉, 이 t라는 변수에는 실제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이제 하는 것을 흉내를 내서 이러한 확률 변수의 값을 100만 개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이 t에 대해서 분포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는데 이때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수평축의 이제 계급 구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기 위해서 t values라는 이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지금 t라고 하는 이 값들은 이제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양수 중에서 가장 큰 값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런 것들 절대값을 생각한 다음에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일단 tmax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소한 4 이상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을 그리기 위해서 4와 이런 값들의 그 최대값을 이제 tmax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tmax보다 조금 작은 범위와 tmax보다 조금 큰 범위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t values를 우리가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것을 계급 구간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히스토그램의 그 가운데 있는 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x좌표는 히스토그램의 각각의 계급에서 가운데 있는 점을 x좌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y좌표로 해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분포를 우리가 t분포와 비교를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때 수평축의 범위는 t2라는 값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10개, 12개 뽑는 일을 이제 100만 번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추출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자,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네, 아직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직 그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표본별로 지금 아래 보는 것처럼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이제 y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평균을 지금 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히스토그램의 이제 가운데 점을 연결한 파란색 곡선과 그 다음에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는 t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같이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요. 100만 번 정도 우리가 반복했기 때문에 거의 뭐 빨간색과 파란색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얘기한 그런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한 것은 이제 두 정규 분포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인데요.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생각을 하는데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공통 분산이 없기 때문에 합동 추정량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다음과 같이 분모를 n1분의 s1제곱 더하기 n2분의 s제곱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변수를 생각을 하고 이 변수를 이제 토대로 해서 추론을 했는데, 이 변수를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실은 이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 녀석은 근사적으로 t분포를 따른다. 이때 자유도는 n1-1과 n2-1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자유도로 가지는 t분포랑 유사하다. 물론 여기서는 정확하게 t분포는 아니고요. 자유도가 r인 t분포는 아닌데 근사적으로 이러한 t분포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적인 것이 그럴듯한지를 이제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평균은 3, 4로 물론 이제 달러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표준 편차도 이제 다릅니다. 3, 8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표본의 크기 n1 10, n2 12인 표본을 추출해서 이러한 확률 변수 값을 100만 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개의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T-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이제 사각형의 가운데 점들을 파란색 점들로, 선들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은 이 T-스타 자체의 일종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론적인 것은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10-1, 12-1의 최소값인 더 작은 값인 9가 되겠죠? 자유도가 9인 t분포와 유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자유도가 9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두 개,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진 않지만 뿐만 아니라 빨간색보다는 그 파란색이 조금 더 표준 정규 분포에 좀 더 가깝죠. 즉 가운데가 더 높고 꼬리 부분은 더 얇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t분포를 활용해서 그 추론을 하게 되면 보수적인 결과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그러한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험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RStudi오를 사용을 해서. 자, 앞에서 했던 코드를 거의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단 차이는 이제 시그마가 앞에서는 이제 같았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거니까 시그마를 달리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공통 분산 합동 추정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확률 변수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으로 바꾸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다음과 같이 바꿨고요. 다르게 n1, n2는 뭐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트라이얼즈도 100만 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x바 s1, y바 s2도 동일합니다. 자, t를 계산할 때만 좀 다르죠? 자, 분자는 동일할 거고요. 분모는 다음과 같이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제곱의 스퀘어 루트가 이제 분모에 이제 오는 것을 바꾸면 되고요. 자, 이 t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이제 가운데 점들을 연결해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라인지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요. 자, 비교를 하는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n1-1과 n2-1의 최소값 mea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이제 했습니다. 최소값을 자유도로 하는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dt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 values는 이제 여기서 계산한 값을 이제 수평축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네, 이거 전체죠. 네, 그러면 앞에서 비슷하게 x바 s1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Y바 S2도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행별로 이제 평균도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 일을 100만 번 반복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자, S2 계산을 마치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앞에서 우리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형태와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실제 R 혹은 RStudi오를 사용해서 실험을 우리가 흉내를 냈고요. 이런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이론적인 분포가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